먹는 식습관 중에 지중해식 식단이나 대시 식단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마인드 식단이라고 있죠. 이런 음식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중해 근방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수를 해요. 정리하면은 마인드 식단이나 지중해 식단을 참고로 한 우리나라 음식이 제일 좋은 치매 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낫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안 하면은 사망률이 높아지고 이런 안 좋은 점이 이제 많아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학교 왔을 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적고 학업 성취도도 좋아지는 걸 봤을 때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고 나면은 일단은 우리 몸이 탈수 상태로 들어가죠. 물은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탈수를 교정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전해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뇌의 정기적 자극을 정리하는 데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전해질 공급이 필요하고 산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은 첫 번째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이 중요합니다.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다양한 잎채소, 뿌리채소, 과일을 다양하게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제 한 종류만 많이 먹으면 그게 오히려 산화물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채소와 과일, 나물 다양하게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되는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시금치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음식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잎채소, 엽산이 풍부한 채소류도 필요하고요.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라든지 등푸른 생선이 좋고요. 머리를 자극을 시켜주는 카페인 성분이 좀 들어있는 것을 적당하게 마시면은 커피 녹차라든지 홍차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먹으면 괴롭지만은 조금 드실 때는 도움이 됩니다. 세포막이 인지질이 주성분이고 콜레스테롤 수성하는 지단백도 인지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지질이 많이 들은 콩가루라든지 계란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유처럼 가공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두유는 차게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참깨비에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청국장이나 된장이나 콩밥이나 콩나물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은 탈수가 오지 않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지만 적당하게는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습관 중에 지중해식 식단이나 대시 식단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마인드 식단이라고 있죠. 이런 음식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중해 근방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수를 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식단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단 우리나라 식단 에서 개선할 점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지방 단백질을 늘리는 것이 최고의 식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늘리는 방법으로 콩이라든지 잡곡을 많이 이용하고 생선이나 가금류에서 닭이나 오리 같은 고기를 조금 드시고 육고기, 붉은 고기는 간혹 조금씩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때로는 중세지방산이라는 MCT 오일도 좀 첨가해서 먹으면 아주 좋은 식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마인드 식단이나 지중해 식단을 참고로 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제일 좋은 치매 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형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비빔밥이 좋겠죠. 고유 식단에 채소와 나물이 많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좋고 밥은 작고 양은 늘린 것처럼 칼로리는 적은데 양은 많아진 먹는 즐거움을 주는 비빔밥이 가장 좋은 치매 예방 음식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란은 완전 음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계란이 스트레스가 많은 닭이 낳은 계란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계란 속에는 비타민 B군이 거의 다 들어있고요.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전해질 중에 철, 인, 아연, 셀레니움, 요도 이런 전해질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인지질 중에 레시틴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하면 나쁘고 모자라면 더 먹어야 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지만은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소금, 특히 뻘과 같은 흙탕물인 서해에서 나는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호주에서 나는 소금은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소금만 따져야 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적당량을 먹어줘야 됩니다. 탈수가 되면은 세포가 물이 부족하면 쪼그라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배가 차다든지 소민이라든지 전역형 인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위산이 부족하고 소화효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은 오히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아침에 식사하는 것도 이런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딱 몇 도까지 데우는 방법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찬물과 끓인 물을 반반 섞는 거 음량 각반탕이라고도 합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섞어서 한 40도 정도 따뜻한 물로 만드는 것을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탕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죠. 설탕은 포도당과 가당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혈중이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하게 되고 세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몸에 염증, 미세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미세 염증과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올리는 설탕을 먹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설탕이나 꿀, 엿, 조청, 올리고당 이런 걸 넣어서 음식을 달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쁩니다. 뿐만 아니라 가당 주스, 음료 이런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산 그것도 가공하거나 오래 익혀서 PCA라든지 나쁜 물질이 나오는 육류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이 한때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던 적도 있고요. 아직도 카페인을 먹으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근데 커피를 마실 때는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로스팅 할 때 나오는 산화된 물질, 니트로사민이라든지 아크릴아미드라든지 이런 발암 물질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쁜 면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하루 한 잔 정도 순수하게 마실 때는 좋은데 여러 잔을 마시거나 로스팅을 많이 한 걸 마시게 되면 오히려 치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매가 걸리는 사람 중에 열이 많아서 치매가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잘 흥분하고 체질로 따지면 소양인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머리가 가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중심체온도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뜨거운 걸 드시게 되면 더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나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걸 너무 많이 마시면 구강식도 이암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걸 먹는 것은 안 좋습니다. 따뜻한 걸 마시는 것은 좋지만은 뜨거운 걸 마시는 것은 덜 좋습니다. 우유는 좋고 나쁜 점이 많은데요. 칼슘이 또 필요하고 나이가 들면은 그리고 단백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단백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유단백의 주성분이 카제인이라든지 유당 같은 경우는 소화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장애가 없거나 유당불내증이 없는 경우에는 우유가 도움이 되지만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우유를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억이 떨어진 걸로 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면은 치매, 좀 느리지만 별 문제는 없다 그러면은 경도인지장애나 주관적인지장애겠죠. 좀 리얼하게 설명을 하면은 약속을 놓쳤습니다. 근데 너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했을 때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고 화를 내거나 올리발을 내밀 정도면은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능력이 많이 떨어졌느냐 아니냐 그게 표가 안 나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표가 안 나면 주관적인지장애, 표가 나면 경도인지장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면 치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가 되면 자가진단을 하기 어렵고요. 경도인지장애도 진행이 되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선별검사라는 설문지 조사가 있어요. 그것을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의심이 되면 테스트 해가지고 6점이 넘으면 치매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만 살아가는데 나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는데 이거 치매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질 때는 머리가 둔해지고 못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느끼면은 주관적 기억력 저하 또는 주관적 인지 장애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내가 실수하는 게 배우자도 알고 자식도 알아서 지적을 당하면은 경도 인지장애로 보셔야 되고, 그 일을 잘 수행을 못하면은 치매로 보시면 됩니다. 넘치기 쉬운 것은 더하면 나빠지기 때문에 가유불급이 되죠.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적정하게 있을 때는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음식도 먹는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많이 먹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선은 적게 먹는 게 좋은데, 특히 탄수화물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늘려야 하는 것은 지주계식 식단, 마인드 식단을 기준으로 보면은 좋은 기름을 많이 첨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올리브 기름이나 코코넛 기름 같은 MCT 오일이나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나 이런 걸 드셔야 되고,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콩가루라든지 생선이라든지 가금류라든지 잡고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좋고, 붉은 고기, 육고기는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치매가 안 걸리기 위해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또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면은 한 50% 정도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것이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세 이상 꼿꼿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태어난 유전적인 체질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습관과 어떤 생활 습관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치매가 올 나이가 다 다르겠죠. 자기가 치매가 올 나이가 90살인데 80세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돌아간 사람이 되고, 그분이 100세까지 사시면은 한 10년 치매를 앓게 된 게 되죠. 예전에는 치매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치매가 되고도 살아남으니까 치매 환자가 많아지고,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은 치매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체질과 환경,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 했습니다. A급 타이어가 있고, B급은 재생 타이어고, 좋지 않는 회사에서 나온 거고, A급은 좋은 회사에서 나온 정품이라고 볼 때, 타이어를 자갈밭길로만 달리면 아무리 A급으로 태어나도 금방 터지겠죠. 그건 생활 습관을 잘못한 거고, B급으로 태어나도 아스팔트 길에 좋은 주인 만나서 얌전하게 굴러가면 오래 쓸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체질 이런 게 다르더라도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면은 얼마든지 오래 탈 수 있는 것처럼 치매를 오는 기간을 연장시키고 치매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매라 하면은 벽에다 똥칠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가 되면은 치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인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집을 못 찾아오거나 음식하다가 태우거나 혼자 살 능력이 불가능한 경우, 독거 생활이 불가능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치매라는 걸 쉽게 알아봅니다. 치매 초기는 나와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거나 음식을 장만하거나 가족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부터 치매라 그럽니다. 증상별로 보면은 초기에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한 일주일 전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일 까마득하게 모르는 경우는 초기고, 오전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오후에 돼서 잊어버리면 중기점이 된 거고, 방금 했던 것도 잊어버리면 말기점 된 겁니다. 시간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치매 초기가 되면은 시간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철진한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고요. 중기되면 아예 시간 개념이 없죠. 길눈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인식 능력은 초기에는 가까운 노인정이나 다니던 데는 불안하지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중기가 되면은 가기 힘들어지고, 말기가 되면은 집안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공간 개념이 떨어지고요. 사람을 알아보는 안면 인식력은 초기에는 요 근래에 알게 된 사람이나 가족 중에 손자라든지 조카라든지 자주 안 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자주 보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중기가 되면은 배우자나 같이 사는 가족은 알아보는데 친한 친구도 자주 보지 않으면 모르고 웬만한 사람 몰라보게 되고요. 말기가 되면은 배우자나 같이 사는 가족도 몰라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45세까지는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근데 왜 조기 교육이 중요하냐면은 머리가 돌아가는 것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전기가 통하는 건데 연결하는 부위가 시냅스라 그러죠. 태어날 때는 신경원세포 하나당 15,000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한 번도 연결되지 않는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많이 연결시키는 게 좋아요. 일찍이 교육을 받아야 시냅스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고위 대뇌 기능은 12살 정도 되면 끝이 나고 많은 부분이 20세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45세까지도 좀 갈고 닦으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45세부터 64세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청각을 잃어버리면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청력을 잘 지키면 9%의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뼈가 부러져 가지고 붕대를 해놓고 다리를 안 쓰고 한 달, 두 달 지나서 풀어보면은 굉장히 바짝 말라있죠. 그만큼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머리의 기억 중추하고 청각 중추는 서로 이웃 사촌인데 청각적인 자극이 우리가 항상 듣고 자극을 받죠. 그것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과 기억에는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청각을 딱 스톱하면은 붕대를 하고 누워 있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청각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기억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혈압이 높으면 한 2%, 비만이 있으면 1%, 가음을 하면 1% 정도, 머리를 다치면 한 3% 정도 치매 발병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45세에서 64세까지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요. 65세가 넘으면은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끊을수록 더 좋지만은 65세 이후에 계속 담배를 피면은 치매가 될 확률이 5% 정도 증가하게 돼요. 두 번째는 우울증을 그냥 두면은 4% 정도 치매 발병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울증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적극적인 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배우거나 뇌를 자극하는 게 3% 정도의 효과가 있고 사회적 고립이라 그러죠. 방에 처박혀 산다든지 남을 안 만나고 산다면 한 2% 정도 치매 발병이 증가하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1% 증가하고 공해, 나쁜 공기 속에 살면 1%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나이별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잠을 충분히 잔다든지 이런 것까지 앞으로 포함이 되면은 한 50% 정도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이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기억도 뽑아내야 되고 또 머리에 운동하는 부분, 기억하는 부분, 뭐 밸런스 맞추는 부분 여러 부분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머리 발달에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운동을 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은 내가 건강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운동을 하면은 BDNF로 해갖고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것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가벼운 뇌 손상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보다 훨씬 머리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드셔서는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는 하다못해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한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근육도 키우고 무산소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게 나이가 먹으면 관절도 안 좋아지고 기력도 떨어지니까 강도를 줄여야 되는데 관절에 큰 무리가 없다면은 춤추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춤을 추면은 나는 몸치라고 해서 춤추는 걸 극히 싫어하는 분은 라인 댄스를 추는 것이 좋습니다. 라인 댄스는 맨손 체조하고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머리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걷거나 또 하다못해 바깥에 나가는 것조차라도 해야 됩니다. 걷기보다는 춤이 좀 더 낫고 춤보다는 더 힘든 등산이라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 체력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은 이런 무산소 운동은 하기가 힘들어지고 좀 강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죠. 야식을 드시게 되면은 첫 번째 바이오리듬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갑자기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몸에 미세염증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내 건강에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음식을 드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사는 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경험으로 살아요.
경험을 사는데 이게 옳은지 나쁜 것을 판단할 때는 과학이라는 지식이라는 잣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약은 지식적인 거와 관련이 많은 거고 음식은 경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사는 거는 경험적으로 살기 때문에 음식에 의존을 많이 해야 돼요. 약의 지식에 많이 의존하면 집을 고칠 때 기둥 하나만 고치거나 스카레 하나만 고쳐서 고칠 수 없다는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스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먼저 불편함을 극복하고 배울 때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고스톱을 처음 배워서 잘 칠 때까지는 머리가 좋아지는데 눈 감고도 치면은 그것은 뇌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래 앉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머리에 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약간 U자 형태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잠을 안 자면은 굉장히 나쁘고 너무 많이 자도 나빠요.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좋고요. 잠자는 사이에 뇌에는 임파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 사이에 틈새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심장의 맥박이 이렇게 퉁퉁 칠 때 내척수액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산화물질이라든지 독소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배설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걸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잠을 잘 때 정기적 흥분이 정리가 돼요. 기억이 정리가 돼요. 그걸 충분히 정리를 해야 빈방이 생기죠. 그래야 머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야만 머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잠이 들려면은 아데노신이라는 에너지 물질 ATP에서 부서지면 아데노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야기는 활동을 열심히 해서 피로 물질을 많이 만들어야 저녁에 잠이 올 수 있어요. 요거를 불러 가는 게 커피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안 되고 활동을 낮에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저녁에 집중을 하거나 아데노신을 많이 만든다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각성이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고요. 그 이외에는 소등을 확실하게 한다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면은 약간 탄소가 몸에 많아지면서 CO2 나르코시스라고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약간 잠이 잘 오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잠자는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치매를 피해야 되는 습관은 제일 첫 번째는 게으른 겁니다. 편하게 살면은 편해서 좋지만은 내는 안 쓰는 거니까 내 운동이 안 되죠. 그래서 좀 불편하게 사는 거, 걷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BMW가 좋겠고요. 두 번째, 도전적으로 살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음식에 절도가 없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대사증후군이 생겨서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음식에 절도를 가져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반대적인 측면은 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치매가 안 걸리기 위해서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또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 먹어야 되고 잘 사야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소화기의 기능이 좋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것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적극적으로 일도 하면서 잘 살아야 되고 잘 살면은 그만큼 충분히 쉬고 잘 자야 되기 때문에 잘 쉬고 잘 자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 생각하면서 산다는 얘기는 요즘 사람들은 다 오래 사니까 대부분 사람이 자기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 사는 면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갑도 안 돼서 다들 툭툭툭툭 운명하면은 불안해서 자기도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치매 걸리지 않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할 때 치매 걸리지 않고 오래 잘 살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의학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음 공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기간이 6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 6년에서 10년 중에 앞에 4년에서 8년은 잘 모르고 후반부 2년 정도만 가족들이 잘 알아보는데 나이가 드셔도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예전보다 못하면은 그건 내가 많이 나빠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니고 내가 나빠져 가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치매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습관은
사는 겁니다. 100세인데도 사람이 치매가 잘 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 지식과 한의학적 지혜를 융합한 새로운 시각으로 치매와 암과 같은 난치병을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한의사인 김시호입니다. 2012년도에 치매에 대한 전국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보면은 올해 2024년도에 전국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40년이 되면은 208만 명, 2050년이 되면은 303만 명이 된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64세 이하 젊은 층에서도 2009년도에 17,772명에서 2018년도에 63,231명으로 3배에서 한 4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진짜 환자가 는 부분도 있고 진단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지만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아무래도 오래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의료가 발달되지 않고 경제적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치매가 되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운명했지만은 요즘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치매가 많아지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공해가 많은 환경으로 바뀌었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편한 거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치매가 많이 늘게 되었죠. 환경오염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오염이 왜 치매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DNA 유전자를 작동하는 하부 조직이 있어요. 그게 바뀌는 걸 우성유전적 변이라 그래요. 조기 폐경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이유는 환경에 의한 우성유전적인 변화인데 이런 변화가 내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매가 예전보다 많아졌을 수가 있고요. 먹거리의 변화라는 거는 예전과 달리 소화가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장이 안 좋아지면서 뇌하고 연관이 되어서 치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먹는 것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실조하고 탈수가 와가지고 병이 점점 빨리 진행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이걸 전문적으로 시공간 능력이라 그러는데 계단이 높고 낮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알아서 피해가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기 쉽고 고관절 골절이 오기 쉽습니다. 오래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거나 요로 감염이 생기거나 폐렴이 생기거나 폐혈증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는 정신병 비슷하게 망상이나 환각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가 있죠. 종류가 일단 많죠.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기억력의 문제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혈관 치매는 노화가 빨리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레비소체 치매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내리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거나 어떤 날은 멀쩡하다가 어떤 날은 심해졌거나 강선을 두려워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전두척두 치매는 성격과 행동이 바뀌거나 일 처리 능력이나 자기 처신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금 추가해서 설명드리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물은 걸 또 물으면은 짜증나죠. 했던 이야기 또 자꾸 하면은 단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짜증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아무데나 놔두고 못 찾기도 하고 또 약속해놓고 못 지키기도 하고 다양한 기억력이 떨어진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세포 바깥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쌓이고 진행이 되면은 뇌세포 안에 타우 단백이 주성분인 세포내 찌꺼기가 생겨요. 레비소체 치매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레비소체라는 것이 뇌세포 안에 생기고 전두척두 치매는 다른 건 아니지만 타우 단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생기면서 치매가 진행이 되는데 활성산소라든지 만성염증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츠하이머 치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치매가 되는 과정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관적 기억력 저하 또는 주관적 인지 저하라는 기간을 지나서 경도 인지 장애가 되고 치매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정상적일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고 주관적 인지 장애가 되면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내가 참 둔해졌다, 기억력이 떨어졌다 이런 걸 느끼는 거고요. 조금 더 진행돼서 경도 인지 장애가 되면은 그 둔한 것이 표가 나는 거죠. 치매가 되면 그게 심해져 가지고 일상생활 능력이 자기 능력으로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나빠지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증상 하나하나가 유별나게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치매가 걸려서 오신 분들 보면은 언제부터 나빠지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2, 3년 전부터 기억력이 못해지고 이랬다 그러는데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기간이 6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 6년에서 10년 중에 앞에 한 4년에서 8년은 잘 모르고 후반부 2년 정도만 경도인지장애라는 거를 이론과 달리 그때는 가족들이 잘 알아보는데 그 전반은 경도인지장애인데도 잘 모를 수 있다 얘기죠. 나이가 드셨으니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이가 드셔도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예전보다 못하면은 그건 내가 많이 나빠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빠져 가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나니까 약속을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물건을 자꾸 못 찾는다든지 또 뭘 하려다가 잊어버린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 이것저것 반찬을 골라 먹으면 좋은데 그럴 능력이 떨어지니까 한 종류의 반찬을 자꾸 먹는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딴 걸 먹는 머리가 없는 거죠. 기억도 안 나고 반찬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던 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레비소체 치매가 되면은 잠꼬대가 많거나 자면서 발길질을 하거나 자기 전에 하지 불안 증후군이 오거나 훨씬 전에 후각이 떨어지거나 또는 낮에 낮잠으로 골아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을 볼 수가 있고요. 전두척도 치매인 경우에는 성격과 행동이 바뀌는데 회사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밖에 안 나고 방에만 있으려고 그런다든지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든지 이렇게 우울증 비슷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성격이 좋았는데 짜증을 잘 내거나 화가 잘 내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죠. 남의 눈치를 안 보거나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처신하거나 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거나 정리를 안 하거나 살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보이면은 치매라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젊은 사람한테 오는 치매는 초로성 알츠하이머 치매가 숫자로는 제일 많아요. 근데 45세에서 65세 사이에 많은 것은 전두척도 치매고 65세 이전에 생기는 치매는 이런 것이 많고요. 환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통계는 정확지가 않고 다만 이런 게 왜 많아지느냐 는 것은 먹거리의 변화와 스트레스와 관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거리의 변화는 음식 속에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정신적 증상하고 생식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정신적 증상으로 짜증이 요즘 젊은이들이 많고 좀 폭력적이고 이런 게 미네랄 부족한 지기가 부족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증상을 많이 나타내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은 전두척도 치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젊었을 때 오면은 마음의 감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앓는 분들이 많은데 젊어서 겪는 우울증은 기능적인 병이에요.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덜 만들어지게 되면은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기능적인 병이지만은 노인 나이가 들어서 오는 우울증은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노인들한테 나타나면은 그 우울증 자체가 이미 경도인지장애이거나 치매에 들어갔을 수 있어요. 치매인 사람이 우울증도 잘 생기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치매가 잘 생기기도 하지만 치매가 없는 우울증은 경도인지장애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집이 오래되면은 낡다가 부서지기 시작하면 우르르 부서지잖아요. 집이 낡으면은 자꾸 열심히 보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나이가 드시면은 치매나 뇌세포가 나빠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집으로 따지면 여기저기 손을 보는 거나 같은 건데 그게 기둥 하나만 바꾸거나 스카레 하나를 갈아 끼거나 하는 것처럼 뚜렷한 어떤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카레 비새는 데도 막아주고 굴뚝도 뚫어주고 상수도도 고치고 이런 자질구레한 걸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의학적 관점인 딱 기둥 하나만 바꾸거나 스카리 하나 바꾸는 방법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지만은 연세가 드시면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에 특히 신경을 쓰고 건강식품이나 한약에 가끔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제일 좋은 습관은 부지런하게 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은퇴하지 않는 100세까지 열심히 활동하는 100세인데도 섹시한 사람이 치매가 잘 걸리지 않습니다. 머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쓸수록 좋아지고요. 너무 쓰면 스트레스가 돼서 가유불급이 돼서 나빠지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보다는 열심히 머리를 쓸수록 머리는 좋아집니다. 머리를 열심히 쓰는 것은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배우거나 도전하거나 일하거나 운동하거나 이런 모든 것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 머리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걸어 다니고
리모컨으로 딱 누르면은 화면이 바뀌는 걸 직접 가서 트는 수고를 겪는 거, 그런 불편함을 이기는 거,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로 젓가락질도 해보는 거, 그런 불편함을 극복하는 것이 머리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치매는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오는 건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가 나빠지게 되면은 주관적 인지장애가 되고, 좀 심하면은 객관적인 경도 인지장애가 되고 치매가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친구가 늘상 약속을 잘 못 지키거나 늦게 와요. 그래서 왜 너 이번에도 늦게 왔냐 묻거나, 아니면 안 오면은 전화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때서야 알고 오죠. 약속을 못 지키는 표가 나는 사람은 경도 인지장애고, 왜 늦게 왔니? 했더니 나 요즘 깜빡깜빡하고 많이 못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우리 나이는 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은 경도인지장애고, 위로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주관적 인지장애죠. 이렇게 내 나이에 다 그렇다는 거는 그 나이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괜찮은 것하고는 달라요. 내 나이 다 그래에 들어가면은 조만간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친구들보다 똑똑하고 다른 친구보다 자기가 더 머리가 좋아야 나중에 치매가 될 가능성이 훨씬 적은 거죠.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겁니다.